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시장입니다. 코스피가 0.4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3% 하락했네요.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한 1800억씩 사고 팔았네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450억 매수, 기관이 한 68억 매도. 거의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9조 원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9조 원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 나라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보통 한 12조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적은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았던 섹터는 바이오가 좀 괜찮았습니다. 백신 관련 바이오부터 해서 뭐 항암제 그리고 뭐 신약 개발 관련 바이오주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뭐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종도 괜찮았고 거의 뭐 나머지는 전 업종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 뭐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종을 보면 오늘 의약품이 1.75로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음식료가 1.78. 나머지는 거의 뭐 약했고요. 두나무 상장 기대감이 올라오면은 가장 첫 번째 종목이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종목하고 하나투자증권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두나무보다는 야놀자 관련 주로 오늘 오늘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죠. 또 야놀자의 손정희 뭐 회장이 또 돈을 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잘 해놔서 여러 가지 업종에 많이 바이오 쪽도 있고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도 뭐 투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세 종목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빗썸 관련해서는 뭐 T사이언티픽이나 뭐 비덴트 같은 종목이 괜찮겠죠.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비덴트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T사이언티픽도 마찬가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또 비트코인이 조금만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종목들도 반등이 가능하겠죠. 아까 두나무 관련주들이나 빗썸 관련주들도 일단 코인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살짝 뭐 약 소폭 상승하고 있던데요. 내일 아침까지 좀 상승이 이어지면은 이런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이 항암 신약에서 뭐 림프 쪽 완전 관해가 확인됐다고 뉴스가 나왔네요. 이게 보니까 14일 오늘 한 2시쯤에 나왔는데 실제 주가에는 뭐 영향을 별로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완전관해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뭐 급등이 나왔었는데 보령제약은 뭐 크게 혜택을 못 받았네요. 어쨌든 보령제약 차트를 보니까 현재 위치가 뭐 나쁘지 않죠. 이 위치가 여기 14,00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는 모양.
보령제약은 또 보령 메디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산 장려 쪽도 엮여 있고, 항암 신약이 뭐 완전 간하게 나왔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으면은, 바이오주가 최근에 핫한데 못 올라간 바이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이클링으로 돌아가겠죠. 오늘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보령제약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뉴스가 섞이고 모멘텀이 생기면 이 종목도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인데, 이 종목이 완전 간의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그 상한가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거래일째. 이 종목은 뭐 전임상 단계에서 완전 간회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제약도 가능해 보이죠. 주가도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MBT라는 종목을 가져갔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중국에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 시장을 막아두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상자산 그리고 NFT 뭐 관련해서 가상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관련주로 저는 MBT를 가져왔습니다. MBT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캐시 슬라이드를 기본으로 한 사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세컨서울이라는 가상 부동산 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부동산을 뭐 경매에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게 가상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 활동이 아닌가. 중국에서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디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자금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MBT 같은 경우에는 캐시 슬라이드로 해서 저희 나라만 해도 2,500만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회원 수면 엄청나죠. 그 뭐 인프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저가를 형성하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게 3만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급등도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뭐 서서히 그냥 분할로 뭐 매집을 하면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한 25,000원 정도를 손절 잡고 그냥 박스권 한 29,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집을 해서 3만원 돌파해서 슈팅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 특징주로는 후성을 가져왔습니다. 후성은 예전에는 반도체, 뭐 가스, 뭐 에칭가스나 이런 것들을 가공했고요.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첨보라는 기업이죠. 근데 이 첨보에 비해서 지금 후성이 하고 있는 사업 뭐 캐파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저히 첨보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배 가량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뭐 첨보만큼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거보다는 높은 가격에는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최근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23년 뭐 영업이익을 가지고 뭐 펄을 한 30배 정도를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구성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3년이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계산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뭐 30배 잡으면은 한 4조 정도? 한 4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목표가를 한 4만원 정도 잡고 가면은 뭐 다른 뭐 양극재나 뭐 전액
관련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이렇게 뭐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전고점 25,000원은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최근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2만원 초반대에서는 줍줍을 좀 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으로 천천히 이렇게 평균 단가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급하게 추격하지 말고 좀 빠지는 날에 조금씩 사 모아서 좀 일부 급등이 나오면은 또 일부 좀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은 또 일부 좀 사 모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 사이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중에 좀 덜 올라갔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종목이 저는 후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 특징주는 KEC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냥 필수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뭐 전자제품이나 나머지 뭐 자동차도 이제 전기자동차로 가게 되면 전자제품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전력 반도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KEC가 생산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는 가장 호황인 산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기업이 아닌가.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시스템 보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이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면은 전력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다시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흔들고 있죠. 이 종목도 후성하고 마찬가지로 좀 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 단가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삼각수렴을 거치고 한번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는 요렇게 추세를 타고 있네요. 요렇게 우상향 추세를.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의 하단부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한 다음에 4,000원을 돌파해서 위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뭐 일부 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좀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좀 크게 상승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빠지면은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추격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급등하는 날에는 절대 사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은 좀 급락하는 날에 오히려 매수해서 급등할 때 수익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추격 매매하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뭐 후성, KEC 똑같이 이렇게 사이클 따라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매집하고 급등할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면 되고요. MBT하고 보령제약은 좀 성장성을 보고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저가에 좀 꾸준히 담아놨다가 내년 한 6월이나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한 1년 정도 장기로 보고 가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네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가자.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따라가는 종목은 후성하고 KEC, 그리고 MBT나 뭐 보령제약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로 이렇게 최대한 그 평균 단가를 낮춰 가지고 좀 장기로 보고 끌고 가자는 종목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령제약이나 MBT도 순간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조정받을 때 또 매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내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KT서브마린 이런 종목들이 한 6%대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뭐 해저터널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일 뭐 단기적으로 단타 영향권에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타 가능하시고 좀 스킬 있게 되시는 분들은 내일 뭐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KT서브마린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